겨울바람이 골목 끝까지 스며들던 아침이었습니다. 김은주는 허름한 시골 상가의 셔터를 올리며 손끝을 비볐습니다. 오늘은 멸치볶음부터 해야겠네. 그녀의 중얼거림이 공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안은 여전히 어제의 간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손길엔 익숙함과 체념이 함께 묻어 있었죠. 도시에서 살던 시절, 이른 아침마다 가족을 깨우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녀 혼자만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새로 썬 당근을 프라이팬에 올리며 시계를 흘끗 봅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지훈에게 보낼 문자 한 통을 머릿속에 떠올렸지만 손은 멈칫했습니다. 지난번 보낸 메시지엔 답이 없었거든요. 바쁘겠지 스스로에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냄비 속에서 끓는 국물 소리가 마음의 허공을 메웠습니다. 오전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골 한 명자가 들어와 문을 닫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습관이 됐어요. 손이 놀면 더 힘들잖아요. 명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요즘도 아들 연락 없어요? 은주는 대답 대신 국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맺힌 물방울이 떨렸습니다. 정오 무렵 햇살이 가게 유리문 사이로 비쳤습니다. 은주는 반찬 진열대를 정리하며 문득 식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엔 남편과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밥상이 늘 북적였고 식탁 위엔 웃음이 넘쳤죠. 지금은 그 자리마다 빈 그릇만 남았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라디오를 켜고 의자에 잠시 기대었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번지는 빛은 햇살인지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해가 지기 전 오늘 팔지 못한 반찬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포장한 반찬들을 작은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혹시 누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들어온 한 남자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사람, 박성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반찬통이 떨어지며 텅하고 소리가 울렸습니다. 겨울 오후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찬바람이 가게 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굳은 채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진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 병색이 드리워져 있었고 코트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이 근처에 일 있어서 들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성진은 진열된 반찬통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기억을 되짚듯 하나씩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멸치볶음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건 여전하네요. 예전에도 자주 해줬잖아요. 은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성진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민 1,000원짜리 지폐 아래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 모서리에는 P, S, J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한때 출장길마다 그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성진은 손수건을 다시 접으며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게 문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밤 냄새가 참 좋네요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은 금세 조용해졌지만 그가 남긴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카운터에 남겨진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을 지나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가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뒤져 쓰레기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진료 카드였습니다. 박성진 안말기 항암치료 3차.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라붙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진료 카드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왜 온 거야?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성진의 미소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밤새 창문 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져 유리창을 덮어갔습니다. 은주는 그 창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가는 첫차 시간표를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은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잡이를 잡은 채 망설였습니다. 결국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창가 쪽에 앉은 박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왔네요. 그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냥 밥이라도 먹을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 도시락에서는 김이 났습니다. 성진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이 맛 그대로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주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스쳐갔습니다. 버려졌던 기억,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나날들,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성진은 미안한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괜히 왔나 싶네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돌아서며 밥 다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던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의사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은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녀의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생선가게에서 갈치를 하나 샀습니다.
성진이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해야겠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가스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냄비를 올렸습니다. 끓는 소리와 함께 부엌 가득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옛날 가족의 식탁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한 명자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또 혼자 밥하네, 사장님. 이제 좀 마음 풀어야죠.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서란 게 그렇게 쉽게 되나 봐요? 명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결국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래요. 그 말에 은주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국자를 들어 갈치조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뚜껑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이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눈빛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완성된 반찬을 조용히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품에 안고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진은 전날보다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도시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냄새 참 좋네요. 그의 말은 천천히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손을 떨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네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도시락을 남겨두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따라 눈송이는 유난히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어디서부터 용서해야 할까? 그 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리창을 희미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병실 문을 열자 박성진의 침대 옆 탁자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손끝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에는 낯익은 글씨로 은주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마다 지워진 흔적과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떠난 건 실패가 아니라 도망이었소. 은주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편지의 글자는 하나하나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게 내밀던 밥 한 그릇이 무서웠소. 미안했소. 그리고 고마웠소.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 모서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결혼식 나 대신 꼭 가줘요.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성진의 도시락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엔 전날 자신이 싸준 갈치조림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병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뿌옇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은주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다 문득 웃었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었네.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그 햇살이 눈가를 스치자 오래 묵은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가게 불을 일찍 껐습니다.
주방 한켠 식탁 위엔 그가 남긴 편지가 조심스레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알림창엔 아들 지훈의 결혼식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조용히 말한 뒤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밥을 말며 그녀는 손끝으로 밥을 꾹꾹 눌렀습니다. 밥알마다 지난 시간의 후회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자 가게 안에는 밥 짓는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도시락통에 김밥을 넣고 손수건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기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얼어붙은 들판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 도착한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지훈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신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가에 번지는 눈물이 얼어붙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김밥 도시락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며 은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이젠 정말 괜찮아. 그녀의 발걸음이 결혼식장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뒤로 김밥 도시락에서 김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줄 만큼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고 흐릿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 속에는 여전히 겨울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봄의 향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구름에 덮여 있었고 간간히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은주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성진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챙겨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비는 생각보다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길 틈도 없이 그녀는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흔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심장 박동기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성진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힘없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고 산소 마스크 속 숨소리는 불안정했습니다. 탁자 위엔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미워하지 말라고 전해줘. 삐뚤게 적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은주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성진 씨 나예요. 들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진은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은주밥 냄새가 그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은주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오늘도 도시락 싸왔어요. 그녀는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맡에 올려두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고소한 냄새가 병실 가득 퍼졌습니다. 성진의 눈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 박동기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모니터에 선은 일직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천천히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모서리를 다정히 덮어주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네온사인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이젠 편히 가요. 나도 이제 괜찮아요. 비가 조금씩 그쳤습니다. 복도에서는 아침 청소를 시작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끝마다 물기가 묻어났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은주의 일상은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했지만 그녀는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밥은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이제 엄마의 밥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판은 딸 소연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찾아와 따뜻한 반찬을 사갔고 그때마다 은주는 짧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박성진의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서 병원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뉴스에서 작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홀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병원 환자에게 도시락을 기부하는 사연.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녀의 가게를 비췄습니다. 은주는 수줍게 웃으며 반찬통을 하나씩 진열했습니다. 그날 방송은 예상보다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영상을 본 소연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빠도 이거 봤대요. 그 말에 은주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가게 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문이 열리자 박지훈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종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카운터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레 밥을 푸고 반찬을 차려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요. 식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랜 기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만이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늦었지.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은 늦게 먹어도 괜찮아. 식기 전에 먹으면 되지. 그녀는 조용히 된장국을 떠서 그의 그릇에 부었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기 전 은주는 벽에 걸린 성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어요. 우리 아들. 그녀는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바깥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골목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이 떨어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눈발 속에 은주의 그림자가 길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숨이 흰 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따뜻해졌네요. 우리 집도. 아침 햇살이 가게 유리문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김은주는 늘 그렇듯 이른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아들 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딸 소연은 반찬 진열대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 짜. 엄마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 소연의 말에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맛은 있네. 그게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가게 안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점심 무렵 단골 손님 한 명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식구가 다 모였네. 보기 좋아요. 명자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가게 일도 밥도. 명자는 흐뭇한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덕분이에요. 제가 좀 철이 늦었죠.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은 늦어도 괜찮아요. 밥상에만 다시 앉으면 돼요. 그녀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가게 벽 한편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앞엔 매일 새밥한 공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 밥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잘 지낼게요. 은주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눈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소연이 손님을 맞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가게 이름 아래엔 손글씨로 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저녁 무렵 하루 장사를 마친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주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밥을 뜨고 소연은 장조림을 접시에 옮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세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살짝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이게 밥상이지. 그녀의 말에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엔 조용하지만 깊은 평화가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불을 끄고 주방 한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은 다 같이 밥 먹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흰 눈이 쌓이고 간판 위로 희미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글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집 같네요.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고 가족이 있는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김은주는 이른 새벽부터 주방 불을 켰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부엌 가득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해볼까 그녀는 조심스레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갈치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국.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적 가장 잘 먹던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릇마다 정성을 담아 밥상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고요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엄마의 밥상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간판 글자를 닦으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잘 지내요. 우리 애들도 잘 컸어요. 며칠 후 은주의 요리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그 겨울 엄마의 밥상이었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짧은 서문이 있었습니다. 밥은 용서보다 먼저 오는 사랑입니다. 그 문장은 그녀의 지난 생을 그대로 담은 말이었습니다. 출판 기념의 날 조용한 시골 카페 한켠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곁에 앉아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은주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잔잔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밥상을 이어줘야지.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고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박성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엔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밥 해놨어요. 같이 먹어요. 말을 마친 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 눈송이들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불빛이 반사되어 방 안에는 부드러운 빛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카메라는 조용히 가게 안을 비췄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찬 몇 가지와 김이 오르는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그리고 책 한 권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표지엔 그 겨울 엄마의 밥상이라는 제목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가게 안의 불빛은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주는 듯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문장이 자막처럼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